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우리 피라맥스 임상 세 가지 있잖아요. 국내 임상, 그 다음에 남아공 임상, 그리고 새로 필리핀 임상이 추가됐죠. 근데 여러분, 필리핀 임상은 국내 남아공 임상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먼저 볼게요. 먼저 국내 임상 보면은 이게 Primary Outcome Measure가 Virological Clearance of SARS-CoV-2 at Day 7 post-dose 써 있습니다. 즉 약물 투여 후 사스코브2가 바이러스적으로 우리 몸에 없어진 클리어런스 된 환자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를 RT-PCR 네거티브를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RT-PCR이라는 검사 자체가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감염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죠. 여기에 특히 증상 발현 후 10일 이내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게 양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염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기준, 양성 음성의 기준을 국내에서는 아마 35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위 음성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33 정도가 적당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3도 여전히 여전히 이거보다 작은 CT 값에도 여전히 위양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 위양성이 뭐냐면 실제로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인데도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이미 비활성화된 바이러스인데도 PCR이라는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PCR은 모든 바이러스 전체를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배양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를 톡 떼내서 걔만 증폭시켜서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 때문에 inactivated 사 바이러스,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이미 전염력이 없어진 바이러스 그 쪼가리들도 PCR에서는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차 유효성 평가를 해서는 사실은 이미 약물로 인해서 완전히 비활성화된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10일 이내잖아요. 7일 차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1차 유효성 평가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피라맥스 자체의 기전이 단순히 바이러스 복제 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파 차단 기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출 차단 기전도 있고, 그다음 라이소솜에서 이렇게 아마 아예 가둬두는 이런 기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뭐 안티바디나 다른 항체나 뭐 다른 약제들하고 다르게 얘는 PCR이 진짜로 음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진짜 엄청난 건데 음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PCR이란 검사 자체가 이미 비활성화된 바이러스까지도 양성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임상적인 거는 차지하고 나서 정말 이 PCR이라는 검사에서 얘가 음전이 될까? 이게 사실상 음전이 되건 안 되건 말씀드렸듯이 임상적인 유용성은 거의 없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이 가두는 효과가 이제 다른 약제들하고 달리 얘에서는 음전되는 효과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남아공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똑같이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SARS-CoV-2 클리어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임상에서 보면은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 1차 유효성 평가가 PCR 음전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잡았냐면 자, WHO Ordinal Scale이라는 걸 잡았어. 이게 뭐냐? 환자가 임상적으로 호전된 정도를 보는 거예요. 28일까지. 자, A, B, C, D, E, 뭐 H까지 있는데 A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B는 약간의 제한이 있고 C는 입원했지만 산소는 필요 없고 D는 산소 마스크 필요하고 E는 뭐 벤틸레이터가 필요하고 F는 인튜베이션이 필요하고 뭐 G는 훨씬 더 나빠진 거.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어디도 1차 유효성 평가에 PCR 얘기가 없습니다. 자, 물론 PCR 얘기는 2차 유용성 평가에는 있어요. 근데 1차에서 빠졌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PCR 음전이 아니라 환자 임상 증상이라는 거예요. 임상 증상.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PCR 음전율은 사실 큰 임상적인 유용성이 떨어진다.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 전파력이 있다 없다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필리핀 임상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칭찬해요, 정말로. 네. 제가 이거를 사실 좀 걱정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디자인을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디자인을 할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회사도 그렇고 PCR이 좀 괜찮은 검사라고 모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5월쯤에. 근데 그간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PCR의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임상에서도 세컨더리 아웃컴 2차 유효성 평가를 보면은 임상 징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이게 참 다양스러운 부분입니다. WHO Ordinal Scale Clinical Improvement 있죠. 28위까지. 그 다음에 뭐 NEWS 스코어도 있고요. 자, 3번, 4번 항목 보이죠. 이게 굉장히 다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국내 임상에서 이렇게 임상 징후, 뭐 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상생활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실제로 증상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다양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 건 1차 유효성 평가가 PCR로 했던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임상 징후로 1차 유효성 평가를 이렇게 잡았다. 자,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참 기분이 좋고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 임상 다른 임상들하고 어떤 중요한 스터디 디자인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과 다른 채널 모두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재미있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심이었습니다.